새벽 5시, 교무실이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습니다. 합창제를 일주일 앞두고 아이들이 녹음한 연습 음원을 들어보고 있었어요. 헤드폰을 쓰고 파일을 재생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들 목소리 사이로 낯선 소리가 섞여 있었거든요. 띵동 하는 전자음,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기록 삭제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중학교에서 15년째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휘를 하다 보니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아이 하나가 반박자만 늦어도 바로 알아차리죠. 그런 제가 들은 이 소리는 분명히 뭔가 다른 곳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파일을 다시 돌려봤어요. 네, 확실했습니다. 우리 집 스마트 스피커에서 나는 그 특유의 웨이크 사운드였거든요. 아내가 설치한 그 기계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창실 녹음에 이런 소리가 들어가게 된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희 집은 작년에 아내가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인플루언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집 전체를 촬영용 스튜디오로 만들었거든요. 로봇 청소기, 공기청정기, 그리고 그 스마트 스피커까지. 사실 저는 이런 기계들이 영 어색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거든요. 엄마는 올해 65인데 부산에서 작은 김밥집을 운영하세요. 가게 이름은 소리김밥입니다. 엄마가 김밥을 말 때마다 비닐 포장지에서 나는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 기름에 볶는 우엉의 지글지글 소리, 그런 친숙한 소리들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은 온통 전자음뿐입니다. 로봇 청소기가 윙윙거리고 공기청정기가 우웅대고 스마트 스피커가 띵동거리죠. 아내 지유는 이 모든 걸 브랜딩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했습니다. 지유는 저보다 5살 어려요. 결혼 전에는 회사를 다녔는데 결혼하자마자 이제는 콘텐츠 제작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했죠.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가 꿈이래요. 깔끔한 인테리어, 건강한 식단, 완벽한 일상. 그런 걸 찍어서 올리는 일이 그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등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엄마가 늘 준호야, 넌 너무 착해서 탈이다 라고 하실 정도예요. 그런 제가 지금 새벽 교무실에서 이상한 녹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15년간 아이들의 음성을 듣고 지도에 오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입니다. 목소리에는 그 사람의 진실이 담겨 있거든요. 기록 삭제라는 그 목소리, 분명히 지유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는 기록을 삭제하려고 했을까요? 대체 무슨 기록을 말하는 건지 저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지유가 우리 집을 바꾸는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집이 되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지켜봤죠. 뭐든 아내가 좋아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로봇 청소기였어요. 동그란 녀석이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바닥을 훑습니다. 지유는 이 청소기가 집 안지도를 그려가며 움직인다고 설명해 줬어요. 신기하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빗자루가 더 편했습니다. 그 다음은 공기청정기였죠. 커다란 흰색 기계가 거실 한 구석을 차지하고 앉았어요. 웅하는 소리를 내면서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지유는 미세먼지 때문에 필수라고 했어요. 저야 창문 열고 환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더군요. 마지막으로 온 게 스마트 스피커였습니다. 검은색 원통 모양의 작은 기계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정말 신기했어요. 헤이라고 부르면 파란 불빛이 돌면서 대답하거든요. 음악도 틀어주고 날씨도 알려주고 심지어 쇼핑까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유는 저에게 사용법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영 서툴렀습니다. 음성인식을 끄는 방법도 모르겠고 설정하는 것도 복잡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지유가 쓰는 걸 구경만 했죠. 여보, 이거 정말 편해요. 요리하면서도 음악 틀 수 있고 타이머도 맞출 수 있어요. 지유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가끔 집에 음식을 가져다 주시거든요. 김밥이나 장조림, 멸치볶음 같은 거요. 손맛이 있는 반찬들이죠. 저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먹던 그 맛이니까요. 그런데 지유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어요. 엄마가 음식을 가져다 주시면 고마워하면서도 어딘지 불편해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촬영 앞두고 집에 냄새가 배면 어떡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음식에서 나는 냄새가 지유에게는 부담스러운 거였죠. 저는 그때도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엄마 음식 냄새가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유는 촬영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완벽하게 관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점점 더 스마트해졌어요. 모든 게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엄마의 김밥집이 그리웠어요. 기름에 볶는 소리, 김밥을 마는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런 따뜻한 소리들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사는 집이 맞나 싶더군요. 모든 게 새롭고 깔끔하지만 왠지 내 집 같지 않았습니다. 스마트 스피커의 파란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일이 일어난 건 학부모 공개 수업 날이었어요. 한 학기에 한 번씩 있는 중요한 행사죠. 부모님들이 와서 아이들의 합창 실력을 보는 날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준호야, 오늘 공개 수업이지? 도시락 싸줄까? 엄마, 괜찮아요. 학교 급식 있으니까. 아니야, 특별한 날인데 엄마가 싼 김밥 먹어야지. 결국 엄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밥과 유부초밥을 싸주셨어요. 노란 도시락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학교까지 가져다 주셨습니다. 도시락통에는 엄마가 손글씨로 우리 준호 힘내라고 써놓은 쪽지도 붙어 있었어요. 공개 수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평소보다 더 열심히 불렀고 학부모님들도 만족해 하셨어요. 점심시간에 엄마가 싸준 김밥을 먹으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단무지의 아삭한 소리, 김의 고소한 맛. 역시 엄마 손맛은 따라올 수 없더군요. 그런데 그날 밤 일이 문제였어요. 저녁 먹고 나서 쓰레기를 버리러 분리수거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뭔가 익숙한 걸 봤어요. 노란 도시락 보자기였습니다. 분명히 엄마가 싸준 그 보자기요. 가까이 가서 보니 확실했어요. 김밥통까지 그대로 들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엄마가 써준 쪽지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분명히 다 먹었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죠? 날짜를 확인해 보니 틀림없이 오늘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붙여준 김밥집 스티커도 그대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지유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가져간 도시락 봤어? 봤죠. 왜요? 분리수거장에 그대로 버려져 있던데. 지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금세 평소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거요? 유통기한 지난 것 같아서 버렸어요. 냄새도 좀 이상했고. 유통기한? 엄마가 오늘 새벽에 싸주신 건데. 그래도 안전한 게 좋잖아요.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유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맛있게 먹었는데 어떻게 유통기한이 지날 수 있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로봇 청소기 앱을 확인해 봤어요. 지유가 보여준 기능 중에 청소 경로를 볼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 청소기가 분리수거장 근처까지 이동한 기록이 있었어요. 청소기가 왜 거기까지 가지? 앱을 더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청소기를 들고 이동한 것 같은 패턴이었어요. 보통은 바닥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날은 직선으로 쭉 이동했거든요. 지유가 촬영용으로 청소기를 들고 나간 적이 있다는 걸 기억했어요. 깨끗한 일상 콘텐츠를 만들 때 분리수거도 예쁘게 하는 모습을 찍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나간 건가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이 고스란히 버려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합창부 아이 중에 한 명의 아버지가 상담을 원한다고 하셨거든요. 최도윤이라는 분이었는데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합창부 활동을 정말 좋아해요. 집에서도 계속 노래를 불러대니까요. 상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가 최 아버지가 흥미로운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요즘 스마트 기기들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저희 집도 그래요. 맞아요. 저희도 결혼하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 스마트 스피커 히스토리로 집안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히스토리요? 네. 음성 명령 기록이요. 스마트 스피커는 모든 대화를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거든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있을 때 확인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번개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집 스마트 스피커도 항상 대기 상태였죠. 지우가 설정해둔 대로 24시간 켜져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스마트 스피커 앱을 열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사용법을 몰라 헤맸지만 차근차근 따라해보니 음성 명령 기록을 찾을 수 있었어요. 세상에,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모든 음성 명령이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상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타이머 20분, 긴밤, 냄새 제거하는 법 검색. 이건 분명 지유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언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날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였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 크게 틀어. 이것도 같은 날 저녁 시간대였어요. 제가 분리수거장에 간 시간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혹시 소리를 가리려고 음악을 틀었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어요. 비공개 그룹 통화 연결 기록이 있었거든요. 통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더 자세히 확인해 보니 일부 기록에는 기록 삭제라는 명령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삭제되지 않고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최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대로 클라우드에서는 완전 삭제가 어렵다고 했거든요. 특히 음성 인식 과정에서 발생한 프리롤 데이터는 시스템상 6초 정도 남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이 기록들을 분석해 봤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없는 시간대마다 이상한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검색, 남편 몰래 음식 처리하는 방법. 이 기록을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언제 이런 검색을 했다는 건지, 그리고 왜 남편 몰래 해야 했던 건지. 더 찾아보니 그룹 통화 기록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가 학교에 있는 시간이나 늦은 밤이었어요. 통화 상대방은 지유의 친구들인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모든 기록이 우연일 수는 없었거든요. 뭔가 제가 모르는 일들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최아버지께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기록에서 실제 대화 내용을 복원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선생님, 웨이크 워드 이후 6초 정도는 오디오 스니펫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복원 가능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날 최도윤 씨의 도움을 받아 히스토리에 남은 오디오 파일들을 복원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스마트 스피커가 웨이크 워드를 잘못 인식해서 녹음을 시작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을 때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도 시집살이가 긴밤 냄새로 시작이네. 촬영 망치라고. 분명히 지유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누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 건지 상대방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남편? 술안 마시지 뭐. 돈 버는 재미는 없지만 교사면 안정적이니까. 제가 술안 마시라고요? 돈 버는 재미가 없다고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파일이 결정타였어요. 시골 감성? 그걸로 콘텐츠 만들면 조회수 나오겠어? 김밥집 컨셉은 너무 촌스럽다니까. 저는 헤드폰을 벗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김밥집을 촌스럽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고마워한다고, 정성스럽다고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던 거죠. 더 많은 파일들이 있었지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최도윤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알아야 할 걸 알았네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지유를 봤을 때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는 모습이 이제는 연기 철약게 느껴졌어요. 여보, 오늘 늦었네요. 피곤하죠? 좀 그래. 저녁 어떻게 할까요? 치킨 시킬까요? 아니, 괜찮아. 간단하게 먹을게.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제 모르게 일어났을까요?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시는데 문득 엄마가 가져다 주신 반찬들이 보였어요. 오늘도 새로 가져다 주신 멸치볶음과
시금치 나물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지우가 냄새 밴다고 불편해했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네요. 혹시 이것들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버려질까요? 엄마의 정성이 쓰레기통에 들어갈까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스마트 스피커의 히스토리, 로봇 청소기의 이동 경로, 그리고 오디오 파일들.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제가 없는 사이에 엄마가 가져다 주신 음식들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저와 엄마를 비웃고 있었어요. 브랜딩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말이죠. 이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걸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엄마를 위해서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엄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시간 있으실 때 김밥집으로 한번 갈게요. 지유하고 같이요. 어머, 무슨 일이야? 좋은 소식? 네, 뭔가 정리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토요일 오후 엄마의 김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유는 갑자기 왜 김밥집에 가자는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라고 대답했어요. 김밥집은 평소처럼 북적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손님들이 있었어요. 엄마는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김밥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머, 준호야, 지유도 왔구나. 엄마, 안녕하세요. 지유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뒤쪽에 앉아. 김밥 싸줄게. 엄마는 손님들 접대를 마치고 뒷주방으로 오셨어요. 최도윤 씨도 약속한 대로 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 절차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엄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얘기? 저는 가져온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스마트 스피커 히스토리와 오디오 파일들을 정리해서 담아온 거였어요. 지유야, 이거 한번 봐. 지유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음성 명령 기록들을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집 스마트 스피커 기록이야. 지난 몇 주간 내가 한 모든 명령들이 여기 다 있어.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밥 냄새 제거 검색, 음식 처리 방법 검색, 그리고 친구들과의 통화 기록까지. 여보, 이건 오해예요. 오해? 지우는 발뺌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검색한 것뿐이라고 했다가 친구들과의 농담이라고 했다가 과장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거든요. 오늘도 시집살이가 김밥 냄새로 시작이네. 스피커에서 지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시골 감성? 그걸로 콘텐츠 만들면 조회수 나오겠어? 이 부분에서 엄마가 고개를 떨어뜨리셨습니다. 지유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이건 지유야.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럼 왜 내 음식을 버렸어? 저는 로봇 청소기의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분리수거장까지의 이동 경로, 그리고 그날 찍힌 사진까지. 지유가 청소기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봐, 엄마. 도시락 보자기에 붙어있던 김밥집 스티커까지 그대로 버려져 있었어.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모든 게 일치했어요. 지유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유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뭐가 죄송해? 엄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브랜딩 때문에, 이미지 관리 때문에. 브랜딩? 엄마가 되물었어요. 내 음식이 내 브랜딩에 방해된다는 거니? 지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때 지유가 돌연다른 말을 꺼냈어요. 사실 어머니가 주시는 돈도 콘텐츠 제작비로 쓰고 있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가끔 저희에게 용돈을 주셨거든요. 힘들 때 쓰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 돈이 콘텐츠 제작비였다고요? 엄마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딸같이 여겼던 며느리가 뒤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지유야,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그럼 앞으로 가져오지 말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몰래 버리고 뒤에서 험담을 해?
지우는 끝까지 브랜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합리화만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지유와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지유야, 우리 정리하자. 정리가 뭔 뜻이에요? 이혼 말이야. 지유는 처음에 놀라더니 이내 차분해졌어요. 어쩌면 이미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혼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갑자기, 지유야, 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 저는 즉시 이혼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교사라는 직업상 체면도 있고 엄마 걱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분리 생활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일단 떨어져 살면서 생각해보자. 그리고 정리가 되면 합의 이혼하는 거야. 다음날 지유의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저를 비난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심하게 나가시는 거 아닌가요? 부부 사이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모든 증거를 보여드리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특히 지유가 엄마 돈을 콘텐츠 제작비로 썼다는 부분에서는 지유 어머님도 할 말이 없어 하셨습니다. 지유야, 넌 왜 이런 짓을 했니? 엄마, 나도 성공하고 싶었어. 인플루언서로 성공하려면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래도 시어머니 음식을 버리고 뒤에서 험담하는 건 아니지. 지유의 소비 내역도 문제였어요. 콘텐츠 제작이라는 명목으로 온갖 브랜딩 소품들을 사들이고 있었거든요. 카메라, 조명, 인테리어 소품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결국 양쪽 부모님이 합석한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이도 없고 공동 재산도 많지 않아서 법률적으로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엄마가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준호야, 내가 김밥집 정리할까? 엄마, 왜요? 며느리도 부담스러워하고 나도 이제 나이가 아무래도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은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잘못한 건 지유인데 왜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하죠? 엄마, 절대 안 돼요. 엄마, 김밥집은 엄마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엄마, 소리를 지킬 거예요. 기름에 볶는 그 소리, 김밥 마는 그 소리. 그게 진짜 우리 가족의 소리거든요.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오히려 확장해요. 엄마, 2호점도 내고. 뭔 소리야? 진짜예요. 엄마, 김밥은 정말 맛있어요. 브랜딩? 그딴 게 뭐가 중요해요. 진짜 맛있는 음식이 최고의 브랜드죠. 2025년 2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유와는 평화롭게 헤어졌어요.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월 새 학기 합창제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몇 달간 준비한 무대였어요. 지휘대에 서서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모든 게 새로워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어요. 각자 다른 소리지만 함께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진짜 소리구나 싶었어요. 꾸미지 않은 진심으로 부르는 노래 말이죠. 무대가 끝나고 뒤로 가는 길에 엄마를 봤습니다. 새 간판을 단 김밥집 앞에 서 계셨어요. 소리김밥 2호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야, 공연 어땠어? 최고였어요. 엄마는 웃으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전자음이 들렸습니다. 띵동, 합창실에서 쓰는 시작 신호음이었어요. 저는 슬쩍 웃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제는 무섭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 같았어요. 엄마, 앞으로는 진짜 소리만 들을 거예요. 거짓말하는 소리 말고 진심이 담긴 소리만요. 그래, 그게 맞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소리는 정말 사라지는 듯해도 남는다고. 스마트 스피커가 기록한 건 거짓말이었지만 그 거짓말을 통해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픈 만큼 성장하고 상처받은 만큼 단단해지는 거죠. 이제는 내 소리를 지켜주는 사람하고만 합창하렵니다. 엄마처럼, 아이들처럼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새 집은 조용했습니다. 스마트 기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창문을 열어 바람 소리를 듣고 엄마가 주신 반찬을 데울 때 나는 지글지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최고의 ASMR이었어요. 밤에 잠들기 전 내일 합창부 아이들과 연습할 곡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았어요. 거짓 없는
꾸밈 없는 그 소리들이요. 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는 정직한 소리들과만 함께 살아가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들어보세요.